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친윤 돌격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지금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제일 주목되는 게 김은혜 의원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친숙하시겠지만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어제 대변인직을 사임을 했어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가면 이제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이랑 맞붙게 되겠죠. 어제 이제 그 사임 소식이 나오기 전에 네.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김은혜 의원의 인지도가 상당히 대선 치르면서 높아졌다고 자체 조사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경선판이 훨씬 뜨거워진 건데요. 예. 다만 그 말씀하신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목을 끄는 데가 충남지사 선거입니다. 네. 여기는 민주당 양승조 현 지사가 되게 세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홍문표, 성일종 의원 이 카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최근에 김태흠 의원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윤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원내대표 나가지 말고 충남지사로 띄워주시오, 그 선거 띄워주시오 전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교통 정리를 했다고 하죠. 게다가 김태흠 의원이 이렇게 뭐 충남으로 가면 원내대표의 그 일명 윤핵관, 그 권성동 의원 그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거든요. 네네. 물론 뭐 조혜진 의원 또 나왔고 박대출 의원도 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강원지사까지 신윤핵관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철규 의원 차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핵심 지대마다 당선인 측근 내지는 친윤 인사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결국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가능한 한 친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을 좀 가까이 두면서 전국 운영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당내 세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급조됐고 네. 본인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당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국회도 2년 동안 또 민주당한테 끌려다니고 지방선거도 그러면 이제 악몽이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런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예요. 다만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다음 날에 국회에서 당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과도하게 당정분리, 당청분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선인과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나 당선인하고 윤석열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근데 이제 그런 시각을 의식해서인지 뒤에다가 그래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 말을 붙였어요. 뭐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이 이런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윤핵관과 이제 비핵관의 대결이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자기들끼리 자기 할 일을 하는 건데도 대외적으로 이름 붙고 이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다. 지금 이 윤핵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실 권성동 의원이 작년 4월에 원내대표 나왔을 때 3등 했거든요. 네네. 그때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이렇게 있었고 표도 34표, 30표 해서 20표예요. 김태흠 의원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제 충남지사 간다는 거죠. 예,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교통정리해줬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원내대표 되라고. 어허. 충남지사도 중요하니까 밀어주지만은 김태흠 안 치고 뭐 그래서 너무 노골적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당에선 좀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윤심이 지방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광일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윤심이 나오고 그 친윤 그룹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면 집권 초기에 뭐 이렇게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 또 경선에서도 흥행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나왔던 사람들의 추가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당선인이 원래 이렇게 한번 자기 사람이 한 번 되면 끝까지 좀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아, 개인적인 스타일이 그렇다. 네, 그런 개인적인 좀 성향도 좀 투영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이런 뭐 친윤 이렇게 좀 뜨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윤 이렇게 또 같이 떠서 이런 구도가 혹시
뭐 개파를 분열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어제 사임은 했는데 대변인직 사임은 했는데 출마 선언은 안 한 상태죠. 나오겠죠. 그죠. 오늘 아마 선언을 한다면 오늘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저희가 바로 뭐 인터뷰 좀 추진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당내 경선에 도전한 심재철 의원, 경기지사 선거 도전한 심재철 의원 2부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10,000원이 잔돈됐다. 물가 얘기죠. 예, 뭐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어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 안 와다 하시죠. 4% 올랐다는 게 10년 만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4%로 잡아요. 네, 2011년 12월 이후에 이제 10년 3개월 만인데요. 예. 특히 외식비 상승이 폭이 컸습니다. 2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거는. 네. 생선 회가 10%, 네. 치킨값이 8%나 올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 계속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원자재 문제니 뭐 자원의 무기화니 뭐 이런 걸로 공급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여기에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킨 영향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네. 특히 지금 기름값이 심각합니다. 네. 휘발유가 27%, 경유가 38%나 올랐거든요. 1년 전보다. 예. 정부는 그래서 지금 유류세를 20%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많이 감면해서 현행법상 최고치인 3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30% 유류세 30% 감면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 깎이는 거예요? 휘발유가 리터당 83원, 경유가 리터당 58원이 내려간답니다. 아. 네. 다만 이걸로 생활비 부담은 조금 덜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물가 전체적인 그 물가를 잡기에는 좀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 게 얼만데 네. 뭐 이렇게 내려봤자 크게 이게 이제 편함을 주지는 않아요. 2,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하고 있죠. 자, 김준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달보다 31.2% 올랐거든요. 석유류가. 와, 세상에 그렇게나 예, 올랐습니까?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의 기여도가 석유의 물가의 기여도가 2월 달에는 0.79였는데 네. 지금 3월 달에는 0.53%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에 3.66이었는데 지난달에 4.14로 0.48% 올랐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네. 석유가 직접적인데 문제는 석유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 서비스 가격도 4.4%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그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근원 물가라고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한 그것도 지금 3.3% 올랐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물가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의 더블입니다. 지금 물가. 지난달에 발표한 2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였어요. 와.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2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지금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근데 한 번 올리면은 0.5%포인트씩 올리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0.25에서 0.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1.25예요. 근데 미국이 두 번만 이를테면 0.5씩 올리면은 미국 기준금리보다 한국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금 들어섰는데 이번 달 4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 한은 기준금리 결정이 올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이번 시중에 달에. 돈을 좀 끌어들일 가능성, 예. 다시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국 긴축을 할 것 같아요. 돈은 다시 쓸어 담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부연하자면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보통 뭐 이렇게 수요가 오르거나 공급이 줄거나 아니면 그 환율이 변동될 때 뭐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이번엔 공급이 많이 줄어서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제 사실 대책 짜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지금 결국엔 기준금리 올리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고 딱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 4월에 오르냐 5월에 오르냐 이런 어떤 그 시기적인 문제지 당장 오를 거는 거의 뭐 확실시 되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추경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추경이란 기조와 기준금리란 기조는 이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딜레마 속에서. 딱 답이 안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갑니다. 네, 18억 고액 수입료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과거에 이제 김앤장에서 고문했던 거 또
S-오일에서 사외 이사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그 김앤장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제 밤에 SBS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예. 이게 아마 청문회 1차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최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뭐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냐? 눈높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과도한 전관 예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당장 민주당은 국민들이 의아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맞는지 들여다보겠다라면서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입장은요? 연일 뭐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뭐 저희 취재진이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좀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예, 예.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그 앞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란이 있기는 무슨 논란이 있냐. 그건 기자님 생각이다. 라면서 살짝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업계 급여 수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4년 4개월 동안 18억이면 연봉으로 하면은 4억 정도, 한 해 4억 정도 연봉이었던 건데 이게 이제 업무에 비해 업계 수준에 비해 과한 거냐? 그러면 뭐야? 뭘 했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과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법조인이냐 비법조인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게 201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 예. 5개월간 1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로 제가 좀 계산해 보면 한 달에 3억씩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낙마했습니다. 한 달 3억이요. 예, 한 달에 3억씩 5개월간 16억 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씨, 또 로펌 대표로 7개월간 7억 원이니까 한 달에 1억 원씩 이제 받은 거예요. 여기서도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천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천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군 참모총장 퇴임한 이후에 한 달에 그러니까 2년 6개월간 3억 7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낮은 거 1,9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예전에 그 김호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금 김호수 총장이요. 검찰총장. 잠깐 있다가 다시 검찰총장 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보면 도대체 뭘 한 것이냐. 여기서 정관치고는 많이 받았다. 비법조인.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직접 전화를 걸진 않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행정이 이게 원활하게 되도록 그런 것들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법에 걸리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짜 뭔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해서 돈 많이 받은 거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앤장이 론스타, 그러니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했던 곳이잖아요. 론스타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다가 한 2조 원 넘는 차액을 받고 이렇게 뭐 해서 그 털고 나가갖고 네. 먹튀 논란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론스타는 계속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약속대로 한 거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라는데 혹시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뭐 직간접적인 역할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네.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론스타는 계속 김앤장의 파트너였거든요. 예. 법률 파트너가 김앤장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